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집무실 옆에 미군 기지가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미국의 식민지로 알아서 윤석열 정부가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무실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부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고작 200m 떨어진 위치에 이 미군 잔류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됐기 때문인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일단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를 보시고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기사 보시죠. 단독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새 미군 기지 들어선다. 자,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여기 집무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가 있는 위치에서 고작 200m 떨어진 위치에 미군 기지 잔류 부지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미 정부가 2년 전 서울 용산 드래곤힐 호텔 일대의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죠. 이 부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는 기존 국방부 청사 바로 옆, 미국과 새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 부대가 주둔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자, 용산 잔류기지는 2004년에 체결한 한미 협정 및 합의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어 왔습니다. 협정에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과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의 부대 일부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을 유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거쳐왔던 거예요. 1차 합의가 2011년 5월에 있었는데 요 부지, 2차 합의에 이제 2013년 11월에 또 이렇게 변경된 지금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3차 합의에 이르러서 2020년 6월에 반환되는 부지들이 이렇게 더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자, 한미 양국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 왔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 6월에 이 드래곤힐 호텔 일대 10만 제곱미터를 합의한 이후에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에 바로 옆 공간에다가 마련한다라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주한 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용산공원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잔류기지를 완공한 이후에야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지하에 상수도, 통신, 전기 이러한 기반시설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었던 군 관련 시설들을 모두 새로운 잔류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땅을 파는 등 토지 오염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라면 잔류기지는 2024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과 공원화를 완료하기까지 7년가량이 소요된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라서 2026년 10월에 이 잔류기지가 완공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33년이 되어야 안전한 공원을 개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사에서 좀 잘못된 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새로운 미군 기지가 들어온다라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있었던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황당한 짓이 선행된 게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야기죠. 자,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메인 포스트와 그리고 이게 사우스 포스트가 이제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이 호텔 부지 인근의 10만 제곱미터가 잔류기지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미군 기지에 맞닿아 있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역시나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몰랐을 리 없고요. 고작 200m 거리에 담벼락 하나를 놓고서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게 미군의 감청 기술로 인해서 도청 장치를 꼭 집무실 내부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국가의 굉장히 주요한 안보 이야기들이 감청이 가능한 거리라는 문제들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상에 지대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졸속적인 이전이라고 해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역시 이 미군 기지의 존재 유무, 그리고 잔류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 도감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언급을 했겠죠. 하나 집무실 이전의 무리한 계획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을 가로막을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진행이 됐던 거죠.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먼저 미군 측의 어떤 잔류기지 이전을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은 미군 측에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먼저 이전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밝힌 내용이죠. 즉 무슨 말이냐? 미군 측에서 잔류기지 이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집무실의 위치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해서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게다가 안보상의 위협적인 문제만이 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측의 2020년 6월까지 3차에 이어진 합의사항, 결국 최종적인 합의사항을 깬 것은 우리나라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 낭비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잔류기지를 물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잔류기지가 위치하기로 했던 곳은 당초 드래곤힐 호텔의 인근의 10만 제곱미터 부지였어요. 자, 근데 참고로 이 드래곤힐이라고 하는 호텔, 미군 전용의 숙박시설이죠. 드래곤힐 호텔의 위치가 용산 공원 부지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미군 부지 반환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그 딱 정중앙에 있는 얘를 빼고 그 주변 일대 부지를 빼고 기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기지 반환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잔류기지 건설에 있어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호텔의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뭐 전기와 통신, 상수도와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가 있었던 이점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집무실을 졸속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잔류기지를 지금 현재 그 잔류기지의 어떤 부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선정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완전히 다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 이 자체만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심지어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여러 장소들을 물색하겠지만 잔류기지의 위치, 그 일대의 어떤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분쟁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군 부대 주변 일대가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니까 이런 문제 역시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기존의 용산 미군 기지의 위치에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천문학적 비용의 지출은 이런 것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용산의 미군 기지에 매설되어 있는 미군의 정보 전달 케이블이 문제죠. 자, 이 케이블에서 동아시아의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미군의 케이블이 용산 미군 기지에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매설된 위치는 모릅니다. 어딘지. 보안상에 매우 중요한 케이블이다 보니까 매설 위치가 기밀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이 케이블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뭐였냐면, 자, 우리나라 측에서 지금 용산 부지 반환을 앞두고서 지금 토지의 오염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땅을 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m 이상으로 좀 널찍하게 땅을 파가지고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땅을 파는 행위라든가 그 정화 작업이 일절 이뤄질 수가 없었어요. 이 케이블을, 그러니까 케이블이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위치를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공개할 수 없으니 아무데나 땅을 팠다가는 이 케이블을 훼손시킬 수 있을 거라는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업이 이뤄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자, 지금 잔류 미군 기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군 기지 부지에서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사우스포스트의 이 호텔 인근 부지가 현재 그 잔류 부지로 남아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지를 이 부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가까운 근접한 이 기지 내에서 옮긴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근거리에 매설된 케이블을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케이블 있는 것을 단선하고 새로운 케이블을 매설해서 증설하는 형태,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어서. 그런데 기존의 용산 미군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로 완전히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케이블을 매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그들의 어떤 정보 전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그 본부와 연결하기 위한 그 매설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미 용산으로 집무실을 졸속적으로 이전하면서 당초 윤석열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수십 배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혈세가 부당히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당장에 용산에 있던 그 합참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전하는 데만 3천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기술적 안정성이라든가 완벽한 보안 설계로 유지가 되어 왔던 청와대 지하벙커, 그 지하벙커의 시스템을 다 뜯어내가서,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던 천문학적 예산을 다 내다버리면서까지도 이전을 했는데, 이 뜯어낸 벙커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모를까 재활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구축 비용도 천문학적 비용이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청와대 지하벙커의 그 시스템이 현재 국방부 지하벙커 시스템과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서 새롭게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추가 비용들, 거기에 그 밖에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건 뭐 2천억 3천억이 아니라 4에서 5조 원대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었던 것인데, 여기에 미군 기지 이전 비용까지 들어가게 생긴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쌓아왔던 나라의 곳간을 윤석열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털어먹고 있는 겁니다. 무력 전쟁과 뭐 자원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지는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휘둘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의 흐름까지 지금 매우 이 심각한 어떤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여전히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졸속 이전의 문제가 발생시키는 비용 문제, 그리고 안보 위기 문제, 윤석열 정부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분명해 보이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참담합니다, 정말. 국정 운영을 하나의 놀이찜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서 자신의 판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 감정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생떼쓰기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결과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졸속적인 이전에 천공스승 등의 무속인의 조언이라든가 모 기자의 조언을 통해서라는 여러 의혹들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소식은 왠지 모르게 아관파천이 떠오르는 정말 소름 돋는 소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